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12월 21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바뀔지와 기존 혜택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는 2013년도에 이제 중공공임대주택제도라는 제도로 먼저 앞서서 나왔던 제도인데요. 중공공임대주택제도 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주임사 혜택을 활용을 많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임대를 하시는 이제 집주인분들이 임대소득이 정부에 노출되거나 이제 소득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싫어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소득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뭐 임대 수입도 내야 되지만 건보료 같은 부분이 이제 피부양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던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주임사 대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2017년도 12월 13일 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대책 이름이 뭐냐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방한 대책이 12월 13일 날 발표를 해요. 이 대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뭐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고, 임대소득세를 감면을 확대해서 뭐 1주택만 임대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뭐 기간은 조금 늘렸지만 이제 8년 이상 임대 시 중과를 배제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등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건보료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이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정부와 다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입률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용해서 투기 세력이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 9월 13일 날 주택시장 안전대책이라고 이제 규제를 시작하는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규제에는 뭐가 있냐면요. 1주택자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다고 했고요.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을 신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면적으로 8호제곱미터 미만이었으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9월 13일 이후 대책에서는 수도권은 이제 6억 이하, 비수도권은 이제 3억 이하의 이제 주택에 이제 금액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에서는 이제 주택을 담보하는 임대사업자 대출 이제 LTV를 40%까지 낮춰서 이제 어느 정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17년도 12월 13일 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 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비교를 해보면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중과를 제외했던 부분들을 1주택 이상자들에 이제 중과를 하기 시작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나 합산 배제였으면은 이제 1주택자 이상은 합산과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도세 감면 부분도 국민주택 규모였으면 이제 양도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가 이제 비용을 정하기 시작하죠.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으로. 담보 인정 비율도 이제 60%에서 80%까지 주택 담보 비율을 인정을 해줬다면은 9.13 대책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는 40%까지만 담보 비율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이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규제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불장이었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제 대책이 한번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기준 1.5배 이상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한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등록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2년을 채워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이런 이제 강화된 양도세 규제도 나오고요.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세제 혜택을 제한하고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면서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여기서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도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는 이제 부동산이 거의 이제 상승 곡선에 가장 가파른 곡선에 타고 있었을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 줄이면서 한 번 더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2020년도 7월 10일 대책인데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고 이제 대책 발표가 됩니다. 기존의 이제 등록 임대주택을 이제 아파트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자진으로 말소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주고요. 이제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위해 뭐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다. 2020년 710 대책 이후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뭐 굳이 가입해야 될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혜택이 많이 사라졌고요. 뭐 장기 임대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 정도밖에 없으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2022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도 많이 돼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규제들이 어떻게 완화될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22년 12월 21일 날 대책을 발표합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부활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부활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매입임대사업자의 이제 세제 혜택을 예전처럼 되돌리겠다고 했어요.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제를 완화하기로 했고요.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이라는 이 부분은 뭐 변동사항은 없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 가격이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사업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도 발표를 했고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내에서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보다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게 이 대책이 나왔는데요.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에게만 등록을 허용을 하겠다고 이런 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런 부분들 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살린다고 하지만 투기 방지, 지금 이런 시장에서 뭐 매매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 시장도 워낙 안 좋은 시장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주택을 매입해야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준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게 뭐 내년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2017년도 12월 13일 이제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랑 그 다음 이제 바로 9.13 대책, 2018년 9.13 대책 때 이제 규제했던 내용들에서 어디까지 부활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제 제외해준다고 했고, 종부세도 이제 합산 배제를 해준다고 했고요. 18년도 기준으로 이제 금액 기준으로 묶었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9억 이하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요. 이제 담보 인정 비율도 늘려준다고는 했는데 17년도 기준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60에서 80%까지 올려줄지, 이거는 한번 이제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렌트홈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취득세 감면 혜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합산 배제되는 부분이 종부세가 부활이 되고, 이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제 중과 기준도 이제 해제되면서 이런 양도세 혜택도 부활이 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 21일 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급매물 위주로 빠르게 소진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해요. 아직 가격이 뭐 예전처럼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 이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던 부분은 이제 다 소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물건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매물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제 이런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일단 물건을 걷어들이고 조금 더 관망을 하거나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활이 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23년 1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국회를 통과해서 좀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랑 어떻게 절세를 할지도 이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17년도 이전에 이제 혜택을 받았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취득세밖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 규제 완화 대책에 나왔던 내용대로라면은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1호를 더 매입하면서 이제 2호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2호 규정에서 적용되는 이제 주임사 혜택들, 이제 부활되는 혜택들 있잖아요. 그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연구해갖고 이용을 하면은 절세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의 위치로까지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들도 이제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좀 더 개선되면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하락장에 있다고도 생각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락장일 때일수록 입지가 좋은 곳에서 이제 가격이 착한 매물, 이제 급매라고 하는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매물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어도 이걸 내가 매입해도 되겠다는 이런 확신이 쓰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세종국토개발과 상의하셔갖고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혜택들이 부활될 거라고 이제 예고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